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부모의 땅 위에 자녀가 여기다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건물을 신축해서 이제 아마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개 이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흔한 문제, 세무 문제는 이거죠.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해서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아니, 비록 그 아버지 땅으로 대출을 받지만 이거 이자 내가 다 갚을 거예요.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아버님한테 내가 실상 뭐 돈 받는 건 없어요. 이럴 때 그 채무자는 물론 아들인데 이럴 때 증여가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증여가 되냐 안 되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죠. 그 다음에 준공이 나고 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땅에 이제 그 아들이 건물을 지었는데요. 아버지한테 이 땅에 대한 임대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부모 자식 간인데 무슨 임대료냐. 그래서 무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이거죠. 뭔가 아들한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너 왜 임대료 제대로 안 받고 있냐? 그거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얼핏 보면, 아니, 아버지 땅만 담보로 그 대출을 받았지, 이거 이자 제가 다 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희 법에서는, 아버지가요, 자기 땅을 담보로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아들한테 꿔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무상담보 이익에 대한 증여가액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 돈을 꿔주면 그 적용받는 국세청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뭐 잘들 아시죠? 이제 4.6%입니다. 4.6%. 즉, 이 대출금액의 4.6%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꿔준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자는 자기가 지급하고 있다라면 그래 그 금액은 빼줄게. 그 금액은 빼줄게. 이렇게 요 빼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산식으로 하면 대출액에다가 곱하기 4.6%의 아들이 적용받고 있는 이자율을 뺀 게 바로 이 증여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대출을 갚지 않는 이상은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1년 단위로. 근데 이제 여기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요 증여 가액이요. 이 증여 가액이 1년 단위로 계산한 이 증여 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만 요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 증여로 보겠다.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만. 즉 예를 들어서 아들이 실제 2.6%로 적용받는다고 하면 4.6% 빼기 2.6% 하면은 2%죠. 2%. 그 차입액의 2% 곱한 게 1,000만 원이 되려면 5억 원, 5억 원 이상을 빌려야 돼요. 5억 원 이상을. 즉, 그 대출액을 5억 원보다 작게 빌리면 증여 문제가 없고 5억 원 이상 빌리면 증여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율이 2.6%일 때. 즉, 이 이율에 따라서 요 대출액이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20억짜리 땅을 담보로 아들이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19년도 6월 1일자예요. 그리고 아들은 3.5%로 그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 은행이랑. 이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1년치 증여한 걸 어떻게 보겠냐 이거죠. 즉,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대출액 차입액에 곱하기 아버지가 4.6%로 꺼준 걸로 본다 이거죠. 그러나 아들이 실제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3.5%뺀 것만큼 10억에다가 차익 1.1% 곱하면 얼마예요? 1,100만원이죠. 1,100만원. 그래서 그 1차 증여가액, 즉 1년치 증여가액은 1,100만원으로 보겠다. 이제 이렇게 계산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1,000만원보다 지금 크지요. 크기 때문에 증여로 보겠다 이겁니다. 1,000만원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요. 3.5%인데 9억을 대출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억. 그럼 9억에다가 곱하기 4.6% 빼기 3.5% 하면 얼마예요? 990만 원이에요. 즉 얼마예요?
1000만 원보다 작죠. 그럼 이거는 또 이 증여로 안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1천만 원을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즉 증여로 맞냐 안 맞냐 요 이율에 따라서 그 차이백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역산하면 되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지금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차 증여가액은 11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이 차입기간은 1년 단위로 본다고 했으니까 다음 연도 2020년 6월 1일 날 또 2차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얼마로? 1100만 원. 그 다음에 그 2023년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증여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토탈 5,500이 되겠죠. 근데 부모 자식 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1차 증여 때 세금 안 내고 2차 증여 때 합산해도 세금 안 내고 쭉쭉쭉쭉 하다가 5차 증여일 때 즉 5,500, 5천만 원 넘을 때 그때 바로 그 증여세 5천만 원 뺀 500에 대해서 10% 즉 그 50만 원 그 세금을 내겠죠. 물론 요거를 5년째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연장하면요. 또 6년째부터 또 1100만 원씩 또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걸 꼭 알으시고 요 단서 조항 요 이익으로 보는 증여가액이 1000만 원이 넘을 때만 본다. 즉 1000만 원 안 되게 이 차입액을 정하면 증여로 안 본다 이겁니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죠. 이제 그 건물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땅 위에서 아들이 지금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단 말이죠. 공짜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무상으로. 그럼 좀 이상하죠,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 간에도 뭔가 이게 규정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가액이라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가액. 그래서 법에서는요. 일단 부동산 가액에 이거는 이제 일단 시가입니다. 시가. 예, 부동산 가액에 뭐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지가로 볼 수도 있겠죠. 부동산 가액의 2%만큼은 매년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액의 2%. 2%. 근데 요 무상사용 이익은요. 5년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그래서 1년째도 부동산 가액의 2%, 2년째도 2%, 3년째도 2%에서 그걸 현재 가치로 쫙 잡아 당기니까 요 곱하기 3.79079를 하면 5년치 이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5년치. 현재 가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현재 가치. 그래서 5년 동안 네가 아버지 거 무상으로 쓰는 이익은 부동산 가액의 2% 곱한 거에 5년치 그 현재 가치로 땡긴 거 3.79079 요걸 곱한 게 바로 그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가액으로 보겠다. 근데 이것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증여 가액이요. 1억 원이 넘어야지만 그 증여로 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1억 원을 역산해 보니까요. 한 13억까지는 괜찮습니다. 13억짜리 땅은 무상으로 써도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13억보다 더 큰 땅을 시세가 더 큰 땅을 만약에 무상으로 쓰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법에서는 이걸 5년으로 딱 일단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에서 5년으로 쓰는 걸로 가정을 했는데 이 땅을 만약에 아버지가 뭐 3년 있다 팔거나 아니면 뭐 3년 때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걸 내가 무상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5년치 계산한 거에서 남은 기간치는 다시 세금 돌려달라 라고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역시 이것도 한번 사례를 볼게요. 아버지의 20억 상당의 땅이 있는데요. 거기 아들이 건물을 신축했죠. 근데 이걸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무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웠죠. 부동산 가액에 2% 곱한 거에 3.79079 즉 부동산 가액 얼마라고 했어? 20억. 이거는 어떤 이제 시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 감정이나 이런 걸 받아서 파악할 수 있으면 20억으로 하시면 되고 그런 게 그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그 공시지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억 곱하기 2%를 5년 동안 썼을 때 가액 곱하기 3.79079 하면 1억 5163만 1600원이 나옵니다. 1억보다 크죠. 1억보다 크죠. 즉 뭐예요? 이거를
아버지한테 1억 5,163만 1,000원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 금액을. 그러면 이걸 이제 증여가액으로 보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빼주죠. 그럼 빼주면 1억 163만 1,600원이고 우리 이제 그 세율이 어떻게 돼요?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죠. 그래서 그 요거에다 20% 곱하고 1,000만 원 빼주면 증여세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3년째 되는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팔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증여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5년을 다 못 채운 거기 때문에 남은 2년치는 돌려달라라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13억치까지는요 무상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무상사용이 가능해요. 13억까지는 이렇게 이제 13억이 넘는 금액부터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증여 가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무상사용일 때의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제 저가로 임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참 복잡하죠. 저가. 이제 시세보다 좀 싸게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면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너 저가로 싸게 지금 임대하고 있냐 아빠한테? 그러면 시세와 비교해서 차익만큼은 우리 증여를 볼 거야. 시가와 비교해서 차익만큼은 증여를 볼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것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시가와 이 저가 임대료 뺀 금액이 시가의 30%보다 큰 경우만 보겠다 이겁니다. 큰 경우만. 이것도 이제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시가가 도대체 뭐냐 시가. 응? 근데 이제 주변에 뭐 건물들이 많은데 그 건물들도 다 나름대로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요. 뭐 불특정 다수인 간의 통상적인 지급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이제 요 가액을 봐야 됩니다. 그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보통 이제 시가는 부동산 가액의 2%를 곱한 거를 보통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 가액의 2%를 곱한 거.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사례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버지 땅 위에 아들이 건물에 대한 이제 임대료로 땅에 대한 임대료죠. 임대료로 보증금 2천을 주고 월세는 30만 원으로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땅 가격은 10억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 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이랬을 때 아들이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는 얼마냐 이거죠. 연 임대료는 얼마냐. 일단은 월세가 30만 원이니까 360만 원에다가 이 임대료만 더하면 안 되죠. 뭐 돼야 돼요? 보증금도 임대료로 환산해야 되죠.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간주 임대료율 2.1% 곱하면 402만 원입니다. 연으로 402만 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버지한테 내가 임대료로 내고 있는 거예요. 402만 원을. 이랬을 때 그러면 시가는 뭐냐 이거지. 제가 시가 뭐라고 그랬죠? 부동산 가액의 2%라고 그랬죠. 지금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라고 하면 2% 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는 2천인데 그 아들이 지금 얼마에 지금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402만 원만 내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부당행위 요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시가 빼기 이 저가 임대료가 시가의 30%보다 크냐 한번 해보죠. 시가 2천만 원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저가 임대료가 시가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보다 어때요? 당연히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행위다. 그래서 요 차액 2천만 원과 요 2만 원 차익만큼은 증여 가액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니까 지금 당장은 증여세 안 나오겠죠. 내년에도 안 나오겠죠. 1,500에 3,000이니까. 내후년에도 안 나오겠죠. 4,500이니까. 그 다음에 4년째쯤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여기서 다시 시가는 부동산 가액의 2%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상증법상의 이제 그 증여세 문제고요. 그럼 이제 부가세랑 소득세 문제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누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상증법상에서는요, 다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가세법이랑 소득세법은 세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는 거예요. 야, 너 왜 자식한테 임대료 제대로 안 받고 있냐?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무상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만큼 부가세 10% 내고 소득세도 내고, 만약에 저가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가의 그 차액만큼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다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역시나 아들이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 세금을 따지자 이거지. 아버지 세금. 아버지 세금은 어떻게 떼질 거냐? 그럼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시가는요. 아까는 우리가 아들의 이 그 임대료 시가 따질 때는 부동산 가격의 2%만 따지면 됐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받을 그 시가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에, 그냥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에 50% 곱한 거에서 보증금을 빼고 정기예금 이자율 2.1%, 정기예금 이자율이 2.1%라면 2.1%를 시가로 보겠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낼 부가세 소득세를 따지는 시가. 아버지가 낼 그 부가세 소득세를 따질 때의 시가.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토지 시가는 10억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2.1%래요. 그러면 이럴 때 아버지 그 토지의 아들이 보증금 2천, 월세 50만 원으로 저가 임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아버지가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는 얼마예요? 토탈 따지면 600만 원에다가 요거 보증금도 임대료로 환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642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야 할 시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의 50%, 즉 10억의 50%에서 보증금, 즉 2천만 원을 뺀 거에 정기예금 이자율 2.1% 곱한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거죠. 1,000만 원 정도. 근데 너 왜 642만 원만 받았냐? 너 366만 원 왜 덜 받았냐? 요거 10%내 부가세. 이런 얘기입니다. 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요 차액 366만 원에 대한 소득세도 내. 이제 요런 내용이고 뒤에서 할 내용은. 그 다음에 이걸 만약 무상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무상 사용하면 그 시가 1,050만 원만큼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으니까요. 보증금 없으니까 시가가 1,050만 원인데 너 왜 아무것도 안 받고 있냐? 너 1,050만 원 받아야 된다 이거죠. 1,050만 원. 즉 1,050만 원에 10% 부가세 내. 그리고 소득세도 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요게 바로 그 소득세 내용까지 그 같이 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땅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는 4.6%와 내가 내는 이율 차액만큼을 연당 1년당 증여가액으로 본다. 단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고요. 두 번째, 아버지 땅을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그 아들이 내는 증여가액으로 보는 거는 일단 5년치로 일단은 계산을 한다. 일단은 그래서 부동산 가액의 2%에 5년치를 현재 가치로 끌어내린 거 곱하기 3.79079 요거를 증여가액으로 보는데 요게 최소 1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 증여로 본다. 그래서 제가 환산해 보면 보통 13억까지는 무상 사용해도 크게 뭐 무리 없다. 이제 요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로 쓰면 어떻게 되냐? 저가로 쓰면 아들이 시가와 저가의 차익만큼 증여로 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그 시가라 하면 부동산 가액의 2%를 본다. 2%를 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낼 소득세 부가세의 시가는 시가의 50%에 보증금 곱한 거에 2.1% 정기예금 이자율을 시가로 봐서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내라는 거죠. 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이거 내용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뭔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 땅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 또 이거 뭐 13억까지는 괜찮지만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구나. 아버지 땅을 저가로 쓰고 있으면은 그 땅 가격의 2%의 차익만큼 뭔가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싸게 주거나 공짜로 주면 내가 이거 또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아들은 아들 건물을 임대 사업에 쓰고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 토지를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임대를 하는, 즉 각각을 개별 주체로 해서 지금 저희가 따진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아들은 건물이 있고 땅은 아버지니까 아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아버지 저희 그 공동사업 하시죠. 그냥 그 아버지도 땅 있으니까 아버지 땅 출자하시고 저는 건물 출자해서 저희 임대사업자 공동으로 내죠 라고 만약에 공동사업자를 내면 저희 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요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거는요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현물 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를 과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이게 등기가 넘어간 것도 아닌데 공동사업 하겠다고 그냥 현물 출자한 건데 이게 양도세야? 이게 좀 글쎄요 현실적으로는 좀 이게 이해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와닿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가요 건물을 출자하고 토지를 출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건물 사용 권리를 출자하고 그 아버지는 토지 사용 권리를 출자해서 이렇게 권리만을 출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양도세 문제도 없을 것이며 아까처럼 그 개별 주체로 봤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도 없을 것이며 또 소득세 문제도 없습니다. 그 공동사업으로 만약에 그 권리만을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리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공동자만 들어가면 소득세는 무조건 절세가 되죠. 왜 그래요? 소득이 반으로 뚝 잘라지니까 높은 세율 맞을 걸 낮은 세율로 각각 맞으니까 그 소득세가 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유기는 안 했는데 부가세도 절감이 됩니다. 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토지 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특수관계자와 함께 당해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만약에 공동사업 형태를 구성하면 그리고 권리를 출자하는 형식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여하튼 아버지 땅을 담보로 내가 대출받아 내가 이전했는데 뭐 증여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거죠. 증여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땅을 무상으로 쓰거나 저가로 쓸 때도 증여도 볼 수 있고 아버지 당신도 그 자식한테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하면 부가세도 두드려 맞고 소득세도 두드려 맞을 수 있다. 요것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의외로 실생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반복 시청해서 좀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